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사는 방법으로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본분을 지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돈 때문에 산 사람까지 죽길 바라던 철면피 같은 인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 말이에요. 저희 아빠가 아프시기 시작하자 저희 아빠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며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저희 아빠가 어서 돌아가시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못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며 제대로 혼주를 내주었습니다.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라고요. 아마도 지금쯤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을 키우느라 아빠 혼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아빠는 제 앞에서 힘든 티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나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질까봐 저에게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주변의 권유에도 재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의 삶은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빠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살아서인지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한 형편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 수완이 좋으셔서 단골 손님도 많고 장사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의 고생을 알기에 좋은 딸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꼭 성공해서 아빠에게 어떻게든 효도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미술에 소질이 있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미대를 나와 작가로 활동하면서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엔 작은 어린이 미술학원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자리 잡아서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며 아빠도 대견해 하셨고요. 아빠는 친구분들께도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미술학원 원장이라며 늘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인연으로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같은 건물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대학교 후배 중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소개시켜준 언니 말처럼 남편은 의젓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반해 저는 남편과 사귀게 되었고요. 남편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동생과 함께 시어머니 손에 의해 키워졌는데 그래서인지 서로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 더욱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빠도 남편이 믿음직하다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신우도 절 많이 좋아했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항상 생각하시며 챙겨주셨죠. 시댁에 남편과 함께 놀러가면 시어머니는 꼭 저희 아빠에게 드리라고 음식을 해서 싸주셨으니까요. 영미야, 내가 팥가사돈께서 좋아하는 거로 반찬 몇 가지 했으니까 갖다 드려라.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매번 감사해요. 아니다. 너 시집 보내고 팥가사돈께서 얼마나 척척하시겠니 혼자. 혼자 식사라도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뭐 해드리고 싶어도 다른 거 해드릴 것도 없고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너라도 아버지 자주 찾아뵈야 한다. 예, 어머니.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며 아빠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에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하니 아빠는 그 모습이 많이 고마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한동안 사업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는 남편 사업에 보태라며
사업 자금도 도와주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쯤에는 이미 아빠가 가지고 있던 땅도 값이 많이 오른 데다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신 상태였으니까요. 아빠는 소위 말하는 땅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주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저희 아빠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노리는 사람도 많고 아무리 가까워도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숨겼거든요. 어차피 아빠 재산이지 제 재산이 아니니 저랑도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사업 자금을 도와주신 아빠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제야 남편도 시댁도 아빠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업 진짜 열심히 해서 장인어른께 효도도 하고 앞으로는 제가 장인어른께 더 잘할게요. 나한테 잘할 필요 없고 우리 영미한테만 잘해주면 되네.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사면 그게 나한테는 효도하는 일이니까. 알겠지, 최서방? 네, 아버님.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시댁 식구와 남편이 저와 아빠에게 잘해줬던 일이 저와 아빠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이란 엄청났죠. 남편과 결혼하고 4년 정도 흘렀을 때였는데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여러 병원을 가 검사를 해도 둘 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아기가 안 생겼던 것이 하늘이 절 도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며 신우까지 변심을 하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자 그때부터 남편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잘해주며 살갑게 울던 시어머니며 신우까지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을 제 탓으로 몰고 가며 못살게 괴롭혔던 겁니다. 그때가 남편과 함께 시댁에 놀러 갔을 때인데 평소엔 제가 한다고 해도 못하게 했던 설거지를 시어머니가 시키더니 그런 저를 감시하듯 식탁에 앉아서는 신우와 함께 제 흉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너 내가 나중에 설거지 깨끗하게 잘했는지 확인할 테니까 윤이 나도록 반짝반짝 잘 닦아놔야 한다. 언니, 우리 엄마 말 들으셨죠? 설거지 깨끗하게 제대로 해놔야 할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저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네 부부 애 안 생기는 거 전부 언니 탓인 것 같지 않아? 언니한테 무슨 문제 있어서 오빠네 애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 말이다. 우리 잘난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처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아이가 없을 수 있겠냐? 아유, 저렇게 문제 있는 걸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누가 데리고 살아주겠어? 엄마 말이 맞아. 오빠는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나라면 벌써 10번도 더 이혼했다고. 언니, 우리 오빠가 아직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아주는 거 감사하게 여기며 사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오빠처럼 사업도 잘하는 성공한 사람이 왜 언니 같은 사람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가 언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못하게 막는 건데. 너무너무 후회된다.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나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진 게 티가 났으니까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랑 신우가 남편이 사업이 잘 되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으며 이야기했어요.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언제는 저한테 아이 안 생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건데요? 남편 사업 힘들 때는 저희 아빠가 도와주고 하니 아무 소리 못하다가 지금 남편 사업 잘 된다고 저 무시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아이 안 생기는 게 왜 제 탓인데요? 문제가 있으면 저랑 남편에게 있는 거지
왜 제 탓만 하느냐고요. 병원에서 저 건강하다고 했고 아이 갔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디서 지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파락파락 대들고 있어?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든? 시댁에 와서 여자가 큰 소리치고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엄마 안 되겠어. 아무래도 오빠한테 언니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해야겠어. 저희 아빠가 잘못된 일은 누가 되었든 꼭 알려주는 게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불의에 참지 말라면서요. 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당연히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긴 뭘 시켜요. 제가 볼 때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은 어머니랑 아가씨 같은데 어머니랑 아가씨 남편 성공했다고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무식이라고 했냐? 예, 어머니 다른 데 가서 욕먹기 전에 가족으로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설거지도 다 했겠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렇게 바로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신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를 괴롭히는 걸 봤으면서도 시댁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버한다는 식으로 나오면서요. 솔직히 엄마랑 동생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아? 아이가 안 생기면 당연히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당신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랑 나 병원 가서 검사 받았었고 둘 다 아무 이상 없다고 했던 거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그게 내 탓인데? 아, 됐고. 당신 앞으로 우리 집에 가면 엄마랑 우리 동생한테 잘해야 할 거야. 내가 장인어른 만나서 굽신거렸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 집 가서 고개 숙이고 살라고. 예전이야 내가 사업이 성공하기 전이고 사업이 어려울 때 장인어른이 나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고. 나도 이제 예전의 최성준이 아니란 말이야. 당신 자꾸 이러면 나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남편 놈의 이혼이라는 말에 저는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생각대로 시댁 식구며 남편까지 전부 남편 사업이 성공하자 돌변한 게 맞았고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 있던 베개를 들어 남편 놈을 후려쳤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누가 이혼하자면 겁낼 줄 알고? 그래, 하자 이혼. 하나도 겁 안 나냐니까 이 화상아. 저는 그날 정말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업이 성공하자 돌변한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이런 인간들과 같이 하게 되면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어느 날인가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친한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언니는 저에게 미안하지만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언니가 하는 피아노 학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 말은 남편이 처음부터 우리 집이 잘 사는 거 알고 접근했다는 거야? 그래,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런 인간은 소개시켜주지 않았을 텐데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대학 동창생들 만나기로 해서 강남에 있는 술집에 간 적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영미 네 남편이 친구들이랑 있더라고. 네 남편한테 아는 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앉던 자리 바로 뒤가 네 남편이 앉은 자리라 하는 이야기를 전부 엿들었지 뭐야. 그런데 거기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던 거야. 언니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그랬길래 그래? 나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봐. 글쎄 네 남편이 너희 아빠 땅 부자인 거 알고서 너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나한테 너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거였어. 뭐라고? 언니, 그게 사실이야? 내가 그랬었지?
너희 남편이 우리 학원에서 너 보고 먼저 나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놀러 온 널 보고 네 남편이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사실인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젊은 나이에 미술학원도 운영하고 능력 있어 보여서 좋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후 우리 학원에 놀러 왔다가 너랑 나랑 하는 이야기 몰래 엿들었던 것 같아. 너희 아빠가 우리 학원 건물주인의 땅 부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너랑 그때 결혼할 결심까지 하고 나한테 일부러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거였어. 그때 이미 너희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네 아빠 땅 부자인 거 알고 있었던 거라고. 어쩐지 처음부터 시어머니며 시누까지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우리 아빠까지 챙겨준다고 했었는데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였네? 그리고 영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너희 남편한테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그날 술집에서 여자친구라면서 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 그것도 당당하게. 네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소개시켜주지 않았을 텐데. 내 앞에서는 워낙 젠틀하게 굴어서 내가 전혀 몰랐어. 영미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언니. 언니도 모르고 나한테 소개시켜줬던 건데. 그리고 남편이랑 결혼은 내가 선택한 일인걸? 언니 늦게라도 이렇게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들의 진짜 본색을 알고 분노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 아빠 재산 때문에 저에게 일부러 접근해 제 인생을 우롱한 남편이며 시댁 식구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 놈의 바람을 피운 증거를 잡기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죠. 바로 생각지 못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에게 뜻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왔던 겁니다. 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에 급하게 가보니 병원에서 저희 아빠가 폐암 3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도 암이 전이되어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빠를 붙잡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 내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불효녀야. 정말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빠 이미 살 만큼 살았고 우리 딸 최서방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봤으니까 더는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빠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아빠 꼭 살릴 테니까. 그러니까 얼른 나아야 해. 그래, 그러마. 아빠, 우리 딸 위해서 힘낼게. 저는 그때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 아빠가 아픈 걸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빠를 간병하며 돌봐드릴 생각이라 학원도 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아프다는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아빠가 충격받을까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일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아빠가 남편을 찾기도 했고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워낙 저희 아빠한테 잘해서 아빠가 남편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빠가 나올 때까지만 참자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저희 아빠가 재산이 많아 아직 얻어갈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아빠한테는 평소처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저희 아빠를 병문안하고 간 뒤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목소리가 아주 신이 나 보였습니다. 영미야, 성준이한테 들었다. 바깥 서더니 많이 편찮으시다며.
그거 아주 잘 됐고. 아니, 네가 참 속상하겠구나. 그런데 네 아빠 돌아가시면 너희 아빠 재산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어머니, 저희 아빠 지금 살아계신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마? 저희 아빠가 암이라는데 진심 어린 걱정은커녕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며칠 후 정확히 알게 되었죠. 아빠 병원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와 저에게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 병문안을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다. 지금 네 아빠 병원에 와 있다.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아빠 병원에 있는 병실 호스 말씀드릴 테니까 올라오시겠어요? 제가 마중 나가면 좋은데 지금 아빠가 막 식사를 하셔야 해서 바로 나갈 수가 없어서요. 네 아빠는 됐고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온 거니까 잠깐 내려오거라. 예? 어머니, 저희 아빠 병문안 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온 거니까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꾸나. 그래서 저는 아빠 식사를 챙겨드리는 게 우선이니 시어머니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아빠 식사를 다 챙겨드린 후 시어머니가 절 기다리고 있는 병원 안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했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널 찾아온 거는 박하사돈께서 경기도에 땅이 있다고 하지 않았니? 알아보니까 그 땅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어머니, 저희 아빠가 경기도에 땅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 아빠 땅 이야기는 왜 꺼내시는데요? 그거야 다 아는 방법이 있다. 그것보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것도 네 아빠 땅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박하사돈 돌아가시면 그 땅 어떻게 할 건지 너랑 의논하려고 말이다. 우리도 가족이니 박하사돈 돌아가시면 그 땅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 땅을 왜 시댁 식구랑 나눠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왜 나오는데요? 남은 지금 아빠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으실까 그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저희 아빠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어머니가 죽을병 걸렸을 때 제가 어머니 재산 노리면서 어머니 재산 어떻게 할 건지 남편한테 물어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뭐? 내가 죽기는 왜 죽냐? 그리고 아직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재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맞아요. 지금 그 짐승 같은 짓을 어머니가 저한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아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머니가 우리 아빠 돌아가신 상황 이야기하면서 재산 이야기하는 것도 어이없고 저 지금 굉장히 화나거든요. 어머니랑 우리 아빠 재산이 무슨 상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려는 거면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 앞으로 어머니가 찾아와도 만나드릴 생각 없으니까요. 아니, 앞으로 우리 영원히 얼굴 보고 살지 말아요. 이제 어머니 얼굴만 봐도 징글징글하니까. 너 지금 말 다 했냐? 지금 너가 네 시애미한테 징글징글하다고 한 거냐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수밖에. 너 아빠 돌아가시면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안 남는데 우리까지 너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설마 그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지? 게다가 애도 못 낳는 몸으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재혼이나 할 수 있겠냐고. 예, 어머니.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시키세요. 저도 아쉬운 거 하나 없으니까. 그리고 남편이며 어머니며 아가씨까지 그런 형편없는 가족은 없는 게 제 인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일 같네요. 그럼 전 아빠 기다리고 있어서 이만 가볼 테니 앞으로는 보고 살지 말자고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서는 씩씩거리며 떠나는 저를 향해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상관없었지만요. 저야말로 시댁 식구와 남편에 대한 분노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파서 생사와 싸우고 있는 사이 시댁 식구와 남편은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도 저희 아빠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저는 아빠의 병간호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저희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치료를 받으며 점점 나아지신 듯 보이던 아빠는 급속도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며 너무나도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던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빠가 떠났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가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했던 이야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아빠가 어디에 있든 늘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이요. 그러면서 아빠는 제 덕분에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사셨다면서 저보고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아빠도 어디에 있든 행복하실 수 있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희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아빠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며 신우와 남편까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식장에 와서는 제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또다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창피했는지 저를 장례식장 상주방으로 따로 부르더니 그곳에서 헛소리를 했던 거죠. 영미야,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서 너한테 이야기 좀 하려고 여기로 불렀다. 우리 가족한테는 평생을 좌우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말이다. 그래 여보, 그러니까 당신 우리 엄마 말 명심하게 잘 새겨듣도록 해. 우리들이 참 많이 고민하면서 의논했는데 오랜 상의 끝에 결론을 냈다. 네 아빠 땅 때문에 가족끼리 의상하면 안 되니 정확히 4등분 하기로 했다. 어떻게 4등분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영미 너랑 네 남편 성준이 나 그리고 내 신우까지 정확히 4명이지 않니? 그러니까 네 아빠가 남기신 땅이랑 건물을 정확히 4등분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모두 공평하게 네 아빠 재산 나눠 갖는 거니까 서로 기분 나쁠 일도 없을 것 같고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구나. 어떠냐? 영미 네 생각해도 네 시어머니 머리가 기똥차게 좋지 않니? 이렇게 현명하게 네 아빠 재산을 가족끼리 의상하지 않게 잘 나누고 말이다. 네가 네 아빠 돌아가시고 정신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미리 의논해서 결정 내린 거니까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알겠지? 시어머니랑 남편의 말에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슬퍼하는 사이 남편 놈이랑 시댁 식구들끼리 저희 아빠 땅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지 의논을 했다는 것이 사람의 도리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아무 권리도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랑 신우 3사람이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혹여나 아빠가 남편이나 시댁의 일로 충격을 받을까 봐 제가 참고 넘어갔다지만 아빠도 돌아가셨겠다. 저도 더는 터무니없는 남편이며 시댁 식구의 행동을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네. 당신들 미쳤어? 제정신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아빠 재산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헛소리인데 그것도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무 권리도 없는 당신들이 우리 아빠 장례식에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당신들 정말로 우리 아빠 죽기만을 기다렸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미쳤다고 우리 아빠 재산을 너희 같은 것들한테 나눠줄 것 같아? 너희같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정말로 사람을 시켜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랑 신우까지 전부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빠 땅을 나눠주지 않으면 끝장이라면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겠다면서요. 남편도 제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과의 이혼이 누구보다 제가 바라던 일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남편 놈이랑 그냥 이혼해 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각오한 대로 제대로 골탕을 먹여 복수를 해주며 이혼을 해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기 위해 아빠 땅을 나눠주는 척 남편과 시댁 식구를 저희 아빠 땅이 있는 곳으로 부를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혼을 하자고 폭탄 선언을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네가 웬일로 이렇게 전화를 다 했냐?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께 저희 아빠 땅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금 너희 아빠 땅이라고 했냐? 혹시 지금 네가 우리 가족들한테 너희 아빠 땅 나눠줄 생각으로 연락했던 거니?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리나 보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면 당장 만나서 의논을 하자꾸나. 우리 어디서 만날까? 우리 식구들 전부 데리고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가면 되겠냐? 아니요. 어차피 제대로 땅 문제 정리하는 거 저희 아빠 땅 보러 가서 거기서 이야기했으면 해요. 제가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좋다. 나도 미래에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면 이따가 보자.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와 남편을 아빠 땅이 있는 곳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정말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며 신우까지 전부 찾아왔더라고요. 세 사람은 저희 아빠 땅을 확인하더니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땅 좀 봐. 이렇게 큰 땅이 전부 우리께 된다니 꿈만 같구나. 내 땅만 생기기만 해봐라. 그동안 나보다 잘 산다고 무시했던 예쁜 애들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 나는 땅 받으면 당장 명품 가방부터 지를 거야. 이 땅 팔면 가방이며 옷이며 잔뜩 살 수 있겠다. 아니다. 일단 외제차 한 대부터 뽑을까? 여보, 정말 잘 생각했어. 그러게 진작 장인어른 땅 나눠 가진다고 하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좋았잖아. 그래서 땅은 언제 나눠줄 거야? 그래서 저는 입이 찢어질세라 웃고 있는 시댁 식구와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들한테 우리 아빠 땅을 나눠줘야 하는데? 왜 땅을 나눠주냐니? 당신 지금 우리 가족들 아버님 땅 나눠주려고 부른 거 아니었어? 내가 미쳤다고 우리 아빠가 고생하면서 이룬 재산을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들한테 나눠줄 것 같아? 영민,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우리한테 땅 나눠준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언니 이제 와서 우리한테 나눠주기 아까우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이미 친구들한테도 땅 부자 될 거라고 자랑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내가 아빠 땅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언제 아빠 땅 나눠준다고 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우리 아빠 죽길 기다린 너희 같은 인간 말종들에게 우리 아빠 땅 나눠줄 것 같으냐고.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었네. 영민, 너 내가 한 말 기억하고 있냐? 너 땅 안 나눠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킨다고 했던 말. 네 아빠 죽고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너 정말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러냐? 너처럼 지금까지 문제 있어서 애도 못 낳는 애를 재혼한다고 누가 받아줄 것 같으냐고.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아직도 애 못 가진 너 걷어서 살아주고 있는 거다. 엄마 말이 맞아. 언니 진짜 우리 오빠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이래요? 애도 못 낳는 언니 평생 혼자 늙어주고 작정이냐고요. 그까지 이혼 하나도 겁 안 난다. 좋다. 하자 그 이혼. 뭐라고? 당신 지금 진심이야? 정말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진심이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혼할 거. 애 지금까지 안 생기고 산 게 천만 다행이다. 당신 미쳤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당신 나랑 결혼한 거
우리 아빠 재산 많은 거 알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거라며? 그래서 그 사실 알고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도 전부 나한테 다들 잘해줬던 거고.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얼마나 좁은지 알아? 당신이 행동하고 뱉은 말들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과 시모와 신우 모두 전부 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에 놀라는가 싶더니 저에게 본인들의 그 시커먼 속내를 들켰는데도 남편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우기면서 저희 아빠 땅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으니까요. 그래, 우리가 너희 아빠 재산 많은 거 알고 너랑 네 아빠한테 잘해줬다. 네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너 이미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고 어디 이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맞아. 난 절대 이혼 못해. 어차피 내가 당신 재산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 증거도 없고 우리 결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난 이혼 안 할 거야. 그래 아들. 영미가 지 아빠 재산 우리랑 나눠 가진다고 할 때까지 뻗팅기는 거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내가 남편이랑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어머니 모르셨나 본데 아이 못 가진다고 남편이랑 같이 어머니랑 아가씨가 저 괴롭혔던 문자랑 전화 통화 녹음 내용 전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이 안 생기는 게 죄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닌데 계속 저만 몰아붙였죠? 그리고 우리 아빠 재산까지 저한테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고요. 그거 다 법적으로 걸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요.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떻게 이혼 사유냐.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이게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고 들어? 맞아. 가족끼리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왜 그게 이혼 사유인데? 정말 그럴까? 인터넷 뒤져봐. 그게 이혼 사유 아닌가? 시댁이든 남편이든 괴롭히면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제 말에 세 사람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세 사람은 저에게 애를 못 가진다며 괴롭혔던 일과 재산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던 것까지 전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엄마, 어쩌면 좋아? 언니가 말한 거 전부 사실이었어. 우리가 언니 괴롭힌 거 언니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오빠 정말 이혼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아들 이혼당하면 땅 전부 못 나눠 가지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애를 그동안 들들 볶으면서 잡았네.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영미한테 잘못했다고 빌자. 영미야, 우리가 미안하다. 더는 너 괴롭히지 않으마. 아니, 우리가 널 앞으로는 여왕마마처럼 떠받들고 살게. 너랑 우리 아들 이혼하면 네 아빠 재산도 우리가 하나도 못 나눠 가지는 거 아니냐. 눈앞에서 다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놓치니? 언니, 저도 약속해요. 앞으로는 언니한테 까불지도 않고 제가 착한 신우가 될 테니까 제발 우리 오빠랑 이혼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재산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전부 이렇게 빌게. 앞으로는 당신 애 못 낳는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라. 당신 같은 돈 많은 여자 이렇게 이룰 수는 없다고. 아니, 모두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야 밝히는 거지만 남편에 대해 어머니랑 아가씨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거나 보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 든 내용을 확인한 순간 시어머니는 덜덜 손을 떨더라고요. 서류 봉투 안에는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증거 사진들과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남편이 바람 피운 사진들을 확인하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시다가 사진이랑 이혼 서류를 남편 얼굴에 패대기 치듯 던지고 말았습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준이 너 그동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냐? 그랬던 거였어? 이 미친놈! 내가 젊은 시절 네 아빠 바람나서 고생하는 거 봤으면서 어떻게 너까지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내가 영미랑 결혼해서 뭐든 해도 좋지만 바람은 절대 피우지 말라고 했지? 이 썩을 놈의 자식,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러니까 영미가 너랑 이혼한다고 하지.
이제 보니 너 때문에 질려서 영미가 이혼한다고 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그게, 나도 바람 피울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방에서 좋다고 매달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딱 한 번만 만나고 말 생각이었지, 집사람 두고 바람 피울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오빠, 정말 실망이다. 오빠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고 이게 뭐야. 오빠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우리 언니랑 땅 나눠 가져서 부자 돼서 살 수 있었는데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넌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영미를 붙잡으려면 뭐라도 이유를 대야 하는데 너까지 바람 피워서 더는 영미 잡을 방법도 없어지고 완전히 쫑나게 생겼어. 왜 전부 내 탓만 하는 건데? 솔직히 집사람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 내 탓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바람 피우기 전에 엄마랑 희애가 집사람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놓고 왜 내 탓만 하는 건데? 이 미친 알망구야! 뭐라고? 이놈이 바람 피워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더니 이제는 지 엄마 보고 미친 알망구라고? 아휴,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그래, 너 어디 미친 알망구한테 혼 좀 나봐라. 시어머니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던 거예요. 그 모습에 신우는 남편을 말린다며 달려들었고 남편은 그런 신우의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세 사람을 서로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보며 비웃어주다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가방 안에 남편 짐을 싸서 바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집도 아빠가 저랑 남편이 전셋집에 살고 있는 걸 보고 마음에 걸리신다며 제 명의로 사주신 거였으니까요. 남편이 뒤늦게 찾아와 제발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사정사정했지만 저는 경찰을 불러서 남편을 신고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산 세월이 얼마 안 되니 재산 분할은 얼마 받지 못하겠지만 남편과 상간녀랑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전 다른 수로도 남편 놈을 혼내줄 수 있었어요. 아빠가 사실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도와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놨었거든요. 원래는 아빠가 남편에게 받을 마음 없이 빌려줬던 것이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라면서 형식상 차용증 받아놓고 공증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놈은 저희 아빠에게 받아간 돈을 이자까지 쳐서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전부 뱉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회사는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았고요.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쫄딱 망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 아빠가 있어서 사업이 힘들었을 때는 도와줄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돈이 없어지니 남편의 상간녀도 남편을 떠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알고 있는 지인의 말로는 남편은 저랑 이혼한 충격에 사업까지 망하고 상간녀에게 배신까지 당하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조금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 놈과 이혼하고 6개월 후쯤인가? 바뀐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울면서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영미야, 나 좀 살려다오. 나 암에 걸렸다. 위암이 이기란다. 그런데 지금 자식이란 것들이 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내 아파트랑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지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싸우면서 나는 돌볼 생각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영미야, 네가 와서 내 간병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너는 네 아빠 간병도 해봤고 경험이 있어서 날 잘 돌봐줄 거 아니냐. 아줌마, 지금 미쳤어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잊었냐고요? 우리 아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줌마 자식들이랑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언제 죽나 기다리면서 우리 아빠 재산 나눠가지 생각했었죠? 그리고 우리 아빠 아플 때 병문안 한번 안 와본 아줌마 병시중을 제가 왜 아는데요?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행동 보면서 우리 아빠 심정이 어땠을지 잘 느껴보세요. 그리고 병시중을 원하면 아줌마 자식들한테 해달라고 하시고요. 저는 우리 아빠 죽길 기다리면서 재산 노리는 원수나 다름없는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줌마 지금 당하는 일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그렇게 저는 전시모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들어보니 전시모는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에 악자까지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남편과 신우 얼굴도 안 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신우도 시어머니 재산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사이가 갈라져서 안 보고 살고 있다고 하고요.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 서로를 원망하며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세 사람 전부 저희 아빠에게 했던 못된 짓들에 대해 벌을 받는 듯 했어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그 후 저는 다시 어린이 미술학원도 개원하고 즐겁게 일을 하며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상대방의 것을 하나라도 더 뺏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라도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잘해주었으면 해요. 우리 모두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